안녕하세요. 백세TV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고 건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눈빛이 총명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건강 상식 외에 뭔가 다른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의사들이나 장수 연구자들도 주목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조금은 의외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거나 혹은 저런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하고 고개를 갸웃할 만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이 모여 활기찬 100세 인생을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새롭고 깊이 있는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말고 진짜 팔팔한 장수 노인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의외의 공통점 5가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장수 비결이라고 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신체적인 건강 관리는 장수의 필수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건강 수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특징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측면과 생활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춘 것들입니다. 어쩌면 약간은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제 사례와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바로 적당한 까칠함 혹은 자기 주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씨 좋고 늘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까칠함은 단순히 성격이 못되거나 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요구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건강한 자기 주장에 가깝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냥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뚜렷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특징이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이런 내면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불필요한 관계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정신적인 소모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는 것은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간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이고 무력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자신의 상태나 원하는 치료 방향에 대해 의사에게 명확하게 질문하고 요구할 줄 아는 모습 역시 이런 특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까칠함은 관계를 망치고 오히려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경계 설정과 자기 존중에 기반한 적절한 자기 표현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남에게 맞추려고 애쓰거나 싫은 소리를 못해서 소가리를 하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적당히 나를 지키는 까칠함이 정신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장수하는 데 의외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나만의 루틴에 대한 약간의 고집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어찌 보면 답답하고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생활 루틴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넘어 삶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마음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마치 배가 항해할 때 닻을 내리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은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정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낮 동안의 활동 에너지를 충전하며 면역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 역시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루틴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방식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편안한 생활 패턴을 찾아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중요한 루틴일 수 있고, 다른 분에게는 오후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한 루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식사 후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잠들기 전 짧게 명상을 하는 것 등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하루의 틀을 만들고 삶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의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즉흥적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안정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고집스러운 루틴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호기심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차게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거창한 도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 맛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에 관심을 보이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과 호기심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은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대해 물어보거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함께 들어보는 등 사소한 시도들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익히는 것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 나이에 뭘 하며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호기심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평소 가보지 않았던 길로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차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잘 거절하고 잘 잊는 능력입니다. 앞서 첫 번째 특징으로 적당한 까칠함을 말씀드렸는데 이 네 번째 특징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불필요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 혹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나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거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만 소진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건강한 거절은 자신을 보호하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잘 잊는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오랫동안 곱씹고 되새기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계속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잘 털어버리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짐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소한 걱정거리나 자잘한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자책하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긍정적인 망각 능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 거절하고 잘 잊는 것.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마음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기술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거절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지나간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편인가요?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조금 더 현명하게 거절하고 조금 더 가볍게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만큼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자연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자연과 가깝게 지내며 그 속에서 위안과 활력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돌보거나 매일 공원이나 숲길을 찾아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나무와 풀의 향기를 맡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정성껏 키우거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자연과의 교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왜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자연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숲이나 공원을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행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자연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접하면서 우리는 삶의 더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멀리 시골로 이사 가야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근처 공원을 찾아 규칙적으로 산책하거나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산이나 강가로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만드는 지혜, 이것이 바로 팔팔한 장수 노인들의 또 다른 숨겨진 비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들도 주목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의외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를 지키는 적당한 까칠함과 자기 주장. 둘째,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루틴에 대한 고집. 셋째, 뇌를 깨우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넷째, 마음의 짐을 더는 잘 거절하고 잘 잊는 능력. 다섯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장수 비결과는 조금 다른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특징들이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성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특징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아, 이건 나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구나 싶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소한 걱정 하나를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거나, 내일 아침에는 5분 일찍 일어나 창밖의 자연을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100세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총명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새롭고 깊이 있는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이나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100세 TV의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